제1섹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용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자료란 뜻이 있죠. 베이스는요. 우리 야구할 때 1루, 2루, 3루 베이스. 여기서는 기초, 토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데이터들이 기초가 돼서 모여있는 그런 집합체. 그런 의미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체 굳이 번역을 한다면 아울러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을 모아놨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 데이터의 집합체 어떤 데이터? 관련 있는 데이터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다라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결론적으로 파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 간에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 그렇게 저장된 운영 데이터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중복을 최소화 매우 중요한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가 쌓이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복을 최소화하라 매우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유가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다. 통합된 데이터. 그 다음에 누가 처리하느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DBMS 여기서 M은 매니지먼트고 S는 시스템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고 또 당연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죠. 첫 번째,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다.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 쿼리라고 하는데 쿼리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그러니까 주소 개념이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특징. 그 다음에 자원의 동시 공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용자가 멀티 유저가 자원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삽입, 데이터를 삽입한다거나 인설트, 삭제, 딜리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갱신 등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한다. 동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최신의 데이터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그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 자원의 동시 공유, 계속적인 변화,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 아울러 DB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죠. 하겠습니다. 중복을 최소화해서 자료의 일치를 기하겠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중복 최소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독립시켜버리겠다라는 거고 아울러 터미널을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즉시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 실시간 접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겠다. 데이터베이스 특징.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유지한다.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에 의한 액세스 이거 이미 말씀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주소 개념이 아니고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관성, 무결성 결점이 없다 이런 의미죠. 무결성의 유지라든가 데이터의 공유 그 다음에 표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고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하다. 그리고 자료의 처리 방법이 복잡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어느 시스템이나 단점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비, 백업, 그 다음에 리커버리 기법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회복, 리커버리가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미 말씀드렸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됐던 자료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료의 종속, 중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DBMS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요 필수 기능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가겠습니다. 정의 기능이 있고요. 정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 작용 수단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장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를 갖다 정의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삽입, 삭제, 검색, 갱신 이런 것들을 조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통제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데이터 간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내용을 정확하게 유지,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제어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조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정조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중복의 최소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목적. 그 다음에 데이터의 독립성,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그 다음에 무결성, 결점이 없다, 깨끗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성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도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매우 중요한 거죠.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 스키마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이라든가 레코드, 그 다음에 항목들, 이런 형식과 상호 관계를 갖다가 정의하는 거, 그게 바로 스키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외부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익스터널 스키마, 이 외부 스키마를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 또는 뷰라고 불러요. VIW, 뷰, 보이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 뷰라는 건 뭐냐면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해서 만든 가상 테이블을 뷰라고 불러요. 좌우단간 외부 스키마, 서브 스키마, 뷰 다 같은 뜻입니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스키마는 뭐냐면 스키마 전체를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용자의 관점이니까 외부죠. 외부에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쪼개버린 스키마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다. 왜? 외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 존재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개념 스키마인데, 개념 스키마는 그냥 스키마 그러면은 개념 스키마를 뜻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중요한 게 논리적인 입장이다. 논리적인 입장에서의 스키마는 개념 스키마입니다. 논계, 논리적인 입장, 개념, 논계, 논리적, 개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논리적 입장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모양을 나타내는 도표, 그래서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응용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로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접근 권한, 보안 정책, 그 다음에 무결성 규칙 같은 걸 갖다가 명세한다. 그게 바로 개념 스키마예요. 이 부분. 접근에 대한 권한, 보안, 그 다음에 무결성 규칙, 개념 스키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입장이다. 물리적인 스키마다. 그래서 내물, 아까는 논계, 논리적인 건 개념 스키마, 내물,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스키마. 그래서 물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장치 내에서 실질적으로 구성된 구조를 갖다가 내부 스키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내부 스키마는 기억장치 내에서.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 외, 개, 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 개, 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 가겠습니다. L이라는 거는 이제 랭귀지의 약자죠. DBL.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DBL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의어라는 게 있는데, 데피니션이 정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DL 그러면 데이터 정의 언어, 데피니션 랭귀지고, 정의 언어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다라는 거죠. 정의어니까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의 항목이라든가 키값, 그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 한계 등을 규정한다. 규정도 정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접근 방법 등을 규정한다. 얘도 규정이요. 그래서 정의어라는 건 정의해주고 규정해주고 규정해준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정의, 규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조작어예요. manipulation, 그러면 조작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DM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삽입하고 인설트, 삭제, 검색, 변경, 연산 이런 작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주고 조작하는 언어, 그걸 갖다가 데이터 조작어라고 불러요. DML. 됐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 컨트롤의 C예요. 그래서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얘는 뭐냐면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리커버리, 병행, 수행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제어를 정의 및 기술한다. 여기가 정의가 들어가 있어도 제어를 정의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제어예요. 조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조제. 됐죠?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일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로 질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AP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DBA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모델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계층적, 하이어라키칼, 좀 어렵죠? 계층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트리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부노드가 여러 개의 자노드를 갖는다. 계층,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장점은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고 구현, 수정, 탐색이 용이하다. 그런데 단점은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검색 경로가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망 구조. 우리 네트워크가 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 구조 데이터베이스 또는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자, 요거는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플렉스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한다. 이러면 동그라미 맞다라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서 방금 전에 배운 계층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확장된 개념이다. 얘는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개의 부노드를 가져요. 이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게 오너 멤버의 관계다. 네트워크. 그래서 오너 주인 그 밑에 있는 멤버 관계, 오너 멤버 관계, 네트워크. 장점은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좋다라는 거죠. 망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망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제공하고 M 대 N의 관계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고 변경이 어려워서 확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네트워크, 망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액세스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줄여서 RDB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개념이 테이블, 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상호 간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데이터베이스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층적하고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를 갖다가 단순화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장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컨버전, 변환이 쉽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검색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다라는 건데 다소 단점은 있어요. 자료 검색에 있어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는 뭐다? 테이블, 표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지향하겠다라는 건데 오브젝트 개념을 갖다가 DB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객체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 물려주는 거죠. 상속도 가능하다. 그래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는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만들 때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행과 열. 이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별거 없습니다. 갈까요?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2차원 형태의 가로 세로, 즉 행과 열의 형태로 나타내는 저장소. 그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홍길동, 서울시, 정양구, 남 요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레코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는 행이잖아요. 가로 개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이라고 불러요. 이걸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코드, 행, 튜플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 서울시, 정양구, 남, 이순신, 김희순, 김삼순 전부 다 행이다라는 거죠. 행의 개념. 행의 개념. 됐죠? 이게 튜플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트리뷰 속성이요. 속성이라는 건 또 뭐냐면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렇게요. 열을 뜻하는 거죠. 열. 세로, 필드. 그걸 속성이라고 불러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속, 열, 필. 속성, 열, 필드. 그럼 여기는 지금 필드가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렇게 있는 거죠. 필드, 열, 어트리뷰, 속성 다 같은 뜻. 그러니까 튜플하고 어트리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도메인은 뭐냐면 성별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별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남, 여 둘이죠.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그게 도메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별의 경우 남녀, 우리 월로 따지면은 1월서부터 12월, 그게 바로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수 가겠습니다.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 디그리는 뭐냐면 속성의 개수요. 필드, 열의 개수를 뜻해요. 지금 여기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몇 개요? 4개.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의 디그리는 4개입니다. 차수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는 그냥 그대로 카디널리티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튜플의 개수야. 행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순신, 김희순, 김삼순 4명. 그죠? 그래서 카디널리티 기수는 4개입니다. 아울러 메뉴에 있는 타이틀, 제목은 제외. 됐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 용어 반드시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두셔야 돼요. 릴레이션의 특징, 여기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테이블의 특징인데 첫 번째로 튜플의 유일성, 튜플 행이에요. 한 테이블에서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라는 거죠. 튜플의 유일성이고, 그 다음에 무순서, 순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속성이에요. 필드의 무순서. 속성, 필드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작값, 모든 속성값은 원작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장면을 잘 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의 개념, 열쇠 아니겠습니까? 뭐가 열쇠예요?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열쇠가 나와야 돼요? 이건 뭐냐면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에서 다른 데이터하고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값,
그걸 갖다 키라고 불러요. 됐죠? 결론적으로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인데 이 키는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키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그런 게 키예요. 어렵지 않죠? 키의 종류 가겠습니다. 키에는요. 후보키라는 게 있어요. 캔디데이트 키라 그러는데 이 후보키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게 후보키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들이 다 갖고 있는 번호, 사원번호. 이게 바로 후보키입니다. 군인들이 갖고 있는 번호는요. 군번. 그죠? 그래서 군번, 사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후보키라고 불러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 그게 바로 후보키예요. 요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114번 그럼 누구예요? 구승원. 333 지유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부르지는 않죠. 애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죠? 4번 가지고 회사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후보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PK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얘는 후보키 중에서 선정돼서 쓰고 있는 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 할 때 사원번호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이랬을 때 사원번호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PK. 됐죠? 그리고 이 기본키는요. 널이 될 수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될 수 없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예요.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 있습니까? 겹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대체키, 얼터네이트 키인데 얘는 뭐냐면 간단해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회사 같은 경우 사원번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본키로. 이랬을 때 대체키, 사원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됐죠? 예를 들어서 4번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구승원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 대체할 수 있는 키, 대체키. 됐죠?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이제 슈퍼키인데요. 이 슈퍼키는 뭐냐면 우리가 복합키, 컴포짓 그러면은 합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키, 뭔가 두 개를 연결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슈퍼키를 복합키 또는 연결키라고 불러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유일성은 만족해요. 근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키가 바로 슈퍼키예요. 어렵죠? 말이. 그럼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을 하세요. 사원번호 111이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국어 점수요, 영어 점수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한테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111 그러면 도대체 국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111 국어 몇 점이에요? 그럼 100점 바로 나오잖아요. 됐죠? 111 영어 몇 점입니까? 90 바로 나오죠? 둘둘둘 국어 몇 점이에요? 86. 둘둘둘 영어 77 바로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키라는 건 뭐냐면 혼자서는 뭐가 안 돼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1 국어 두 개의 사원번호 과목명 필드를 합쳤을 때 111 국어 이게 바로 무슨 키? 슈퍼키, 복합키, 연결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 복합 그러므로 해서 슈퍼키가 된다는 얘기죠.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뭐 슈퍼키 이런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한 릴레이션에서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 연결, 컴포짓, 합성 할 경우에 유일성을 만족, 그 다음에
후보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슈퍼키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슈퍼키를 다른 말로 복합, 연결 개념 신경 쓰시고 요 텍스트, 유일성은 만족하나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키는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슈퍼키. 됐죠? 자,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 종류 외래키 가겠습니다. 이 외래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야기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래키를 폴링키, 그래서 이제 FKE 이렇게 불러요. 아까 우리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PK, 외래키는 FK 가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을 보면 사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부서 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111 그러면 구승원, 직급 부장, 부서가 어디예요? C죠, C. 근데 C라 그러면 어떤 부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만 나와 있지 어느 부서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서 코드 테이블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이 부서 코드는 CSHI, 이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테이블이라는 곳에 가서 과연 C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전산부네요. S는 홍보부, H는 인사부, I는 영업부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부서 코드의 부서 코드 얘는 기본키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인사 테이블에서 CSHI 이 부서 코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얘가 바로 외래키예요. 바깥쪽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와야 되는 코드. 그죠? 그걸 우리는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갖다 이렇게 바꿔요. 외래키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됐죠? 외래키라고 한다. 얘네들을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 직급 같은 경우도 코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직급 코드 테이블이 따로 있겠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예요. 인사 테이블의 부서 코드 얘는요. 이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참조한다. 맞죠? 이때 부서 코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기본키예요. 얘가 기본키예요. 이때 인사 테이블의 부서 코드는 무슨 키? 외래키가 된다는 거죠. 은근히 어려우면서도 그림만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외래키.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다. 그 속성키를 우리는 외래키다 한다. FK, 폴링키. 됐죠? 정교화, 노멀라이제이션 가겠습니다. 이 정교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를 할 때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불일치를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한 기법이에요. 됐죠? 중복 최소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다라는 거고, 아울러 시험 문제에서 장난 잘 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개념적인 설계 단계하고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 수행된다 이렇게 뻥을 치겠죠? 아니에요.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단계에서 다 수행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어나멀리 현상이 생깁니다. 됐죠? 그럼 이상 현상은 뭐냐면 삽입 이상, 원하는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그랬더니 엉뚱한 게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 이상,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갱신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이상한 현상을 어나멀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현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삽입, 삭제, 업데이트에 대한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가요? 정교화가요. 노멀라이제이션이. 다음, 그러면 이 정교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문제가 생긴다. 조작할 때. 여기서 조작이라는 건 삽입, 삭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노멀폼, 정규형은 종류가 제1, 1NF, 제2, 2NF,
3NF, 그 다음에 3에서 4, 5까지 있어요. 그런데 3하고 4 사이에 BCNF라는 게 있습니다. 엄격한 정규형. 사람 이름을 딴 건데 BCNF.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정규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정규형 1F는 뭐냐면요. 최소한의 값으로 하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해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테이블에서 성명, 사번, 직급, 부서명 이렇게 할 때 성명, 이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제1정규형은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설계하라. 그게 제1정규형이에요. 결론적으로 원작값이다. 최소한의 값으로 해라. 그게 바로 제1정규형이고, 그래서 제1, 1이 영어로 원작값. 됐죠? 그렇게 버려서 넣어두시고, 제2정규형, ENF는요, 키를 결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키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필드, 열의 값이 결정이 돼버려요. 키가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함수적인 종속이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기본 키에 완전 함수적인 종속으로 하라. 그게 제2정규형이에요. 이걸 말을 바꾸면 또 어떻게 바꾸냐면 기본 키에 완전히 종속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는 완전하게 종속된 게 아니고 살짝 다리만 거치고 있는 애들, 부분 함수 종속은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제거하라 이거죠. 그래서 완전 함수적 종속, 부분 함수 종속 제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2정규형 키를 결정하면 다른 열의 값이 결정되게 하라. 그래서 기본 키에 완전히 따라가게끔 하라. 함수적인 종속 됐고요. 제3정규형 3NF, 얘는요, 기본 키 열 이외의 열의 값에 따라서 다른 열의 값이 결정되는 일이 없게끔 하라. 아까 제2정규형에서 기본 키에 완전히 따라가지 않는 애들은 제거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기본 키에 이행적 종속이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키를 잘 따라가보지 않으면 제거해버려라. 이행함수 종속 제거. 그게 바로 제3정규형이에요. 2형보다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4정규형 가기 전에 BCNF 가겠습니다. 이 BCNF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엄격한 3차 정규형 이렇게 불러요. 얘는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결론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모든 후보키로 하라 이거죠. 결정자를 모든 후보키로. 후보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기본키 가기 전에 4번 중력번호 후보키, 그 중에서 선택된 게 기본키 아닙니까? 결정자를 모든 후보키로 하라. 엄격한 3차 정경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 그런 애들은 제거해버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BCNF 같은 경우는 후보키까지 가는 거예요. 후보키까지. 3차까지는 기본 키만 갖고 놀았는데 4차 가기 전에 BCNF 엄격한 거는 후보키까지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자를 모든 후보키로 하라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제4 4NF, 얘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뭐냐면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다중값 속성을,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독립적인 다중값 속성을 서로 다른 두 테이블로 분리해라.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랑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종속은 제거해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제4정규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다중값 속성이 있을 때는 아예 분리해버려라. 뭐하러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제4정규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5정규형 가겠습니다. 얘는요, 아까
BCNF처럼 후보키를 또 건드려요.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은 제거해버려라. 조인 종속이라는 거, 조인은 JOIN 두 개를 합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ONF도 역시 후보키를 건드려요.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은 없애버려라. 그게 바로 제5정규형이에요. 이래서 1정규형서부터 5정규형까지 각각의 기능,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 그렇죠. 여기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 다음 논리적 처리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정규화. 그 다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삽입, 삭제, 업데이트, 갱신 이상이 생긴다. 즉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섹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용어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